벌써 퍽 오래전부터래. 그래 오늘에서야 알리러 왔단 말이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당신한테 지지 않을 겁니다. 산길 지하련. 신발을 신고 대문께로 나가는 발자취 소리까지 들렸으니 뭘 더 의심할 여지도 없었으나 순재는 일부러 미닫이를 열고 남편이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살핀 다음 그제서 자리로 와 앉았다. 앉아선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거치장스런 문제를 안고 비록 하룻밤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하지 않은 것이 되려 의심쩍을 일이기도 하나 한편 순재로선 또 제대로 여기 대한 다수관이 남아 마음의 준비 없이 뛰어들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직 단출한 살림이라 아침 볕살이 영창에서 쨍 소리가 나도록 고요한 낮이다. 이제 뭐보다도 사태와 관련시켜 자기 처신에 대한 것을 먼저 정해야 할 일이었으나 웬일인지 그는 모든 것이 한껏 붓히고 어지럽기만 해서 막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 기껏 어제 문주와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었다. 바로 어제 이맘때 일이다. 일요일도 아닌데 문주가 오기도 뜻밖이거니와 들어서는 참으로 그 난처해하는 표정이라니 일찍이 문주를 두고 상상할 수는 없었다. 학교는 어쩌고 왔느냐고 순재가 말을 건너도 그저 하고 대답할 뿐 동이 그 말에는 정신이 없었다. 그러더니 별안간 너 입은 그동안 늦게 들어오지 않았니? 하고 불쑥 묻는 것이다. 순재는 잠깐 어리둥절한 채 그건 왜 묻니?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넌 조금도 몰랐니? 문주는 제 말을 계속한다. 모르다니 뭘 몰라. 연희하고 만나는 걸 말이다. 연희하고? 순재는 뭔지 즉각적으로 가슴이 철썩했다. 그러나 너무도 꿈바뀌고 창졸간이라 어찌 된 셈인지 종시 요량키가 어려웠다. 벌써 퍽 오래전부터래. 처음 말을 시작하느라 긴장했던 마음이 잠깐 풀려 그런지 훨씬 풀이 죽어 대답했다. 누가 그러든? 다시 순재가 물은 말이다. 연희가 그랬다. 연희가? 그러면... 순재는 한순간 뭐라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문주가 말을 꺼내기도 벼락으로 꺼냈거니와 너무도 거창한 사실이 그야말로 벼락으로 앞에 와 나자빠진 셈이다. 말없이 앉아있는 순재를 보자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저했지만 언제까지 모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하고 이번엔 문주가 말을 시작했다. 그래 오늘에서야 알리러 왔단 말이냐? 순간 그는 여지껏 막연했던 남편에 대한 분함과 연희에 대한 노여움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처럼 애꿎은 문주를 잡고 어성을 높였다. 나무랜데도 할 말은 없다만 사실은 너 때문에만이 아니고 연희 때문에도 저야 무슨 짓을 했건 나를 동무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 바람에 말할 순 없지 않니? 문주는 처음과는 달리 훨씬 말이 찬찬해졌다. 연희만이 동무냐? 순재는 여전 말소리가 어지러웠다. 혹 너가 먼저 알고 물어봤다면 연희 말을 너한테 못하듯 나는 너를 속이지도 못했을지 모른다. 지금은 물어봐서 얘기를 하니? 이번엔 순재도 비교적 침착했다. 너가 묻기 전 먼저 연희가 부탁했다. 나한테 알리라고? 두 사람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나한테 알리란 부탁까진 난 암만 생각해도 잘할 수가 없다. 연희한테 가건 장하다고 일러라. 순재는 끝내 패받듯 일어섰으나 다음 순간 어디로 가서 뭘 잡아야 할지 어루란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다. 이런 것을 혹 운명이란 것에 돌린다면 누구 한 사람만 단지 미워할 수는 없을 거다. 조금 후 문주가 건넨 말이다. 순재는 얼른 대척이 없었으나 그 순간 그에게 이것은 분명히 역한 수작이었다. 사실 그는 몹시 역했기 때문에 훨씬 침착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법 한참 만에야 순재는 누가 미워한다디? 하고 말을 받았다. 이따금 몹시 미우니 말이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다. 순재는 평소에 문주를 자기네들 중 제일 원만한 성격으로 보아왔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공평한, 때로는 어느 남성에게도 지지 않을 좋은 판단과 이해력을 가졌다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어쩐지 이 순간만은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제 자기를 앞에 두고 홀로 침착한 그 태도에 감출 수 없는 저기를 느낀다기보다도 점점 안존해지고 차근차근해지는 말투까지가 더할 수 없이 비위를 거슬렸다. 이 얘기 더 없니? 급기야 순재가 건넨 말이다. 혼자 있고 싶으냐? 문주가 도로 물었다. 순재는 뭔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가거라. 지극히 별미적은 말이었으나 문주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양 가만히 웃었을 뿐이었다. 그 웃음이 결코 조소가 아닌 것을 알수록 그는 웬일인지 거듭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턱을 고인 채 순재는 여전 몽롱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창 너머로 앞산이 메이기 이마에 내려질 듯 가까웠다. 순재는 전일 이렇게 앉아서 보는 산이 그리 좋지가 않았다. 무보다 그 너무 차고 쇠락한 것이 싫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고 앉았는 동안 웬일인지 산은 전에 달러 뭔지 은흑하고 너그러운 것 같기도 해서 다시 이것을 잡고 한 번 더 바라보려는 참인데 피뜩 마음 한 귀통을 스치는 산은 사람보다도 오랜 마음과 숱한 이야기를 지녔을 게다 하는 우스운 생각과 함께 벼랑간 덜미를 쥐고 덤비는 고독을 그는 한순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조금 후 그는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와 관련되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으나 역시 모를 일이다. 평소 남편을 두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제 순재로서 믿기 어렵다는 뜻은 남편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는 못 쓴다는 의미도 될지 모르고 또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의 평화한 요구이고 거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령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기실 믿어야만 할 사실일 때는 두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의 거래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기에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는 지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노여움이라든가 곤란한 감정도 그 실은 군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첫째 노여움의 감정이란 또 하나 구원의 표정이기도 하다면 이제 그로써 남편에게 뭘 바라고 요구할 하등의 묘책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점점 이렇게 기울수록 그는 무슨 타산에서보다도 아직 흐리지 않은 젊은 여자의 자존심으로 해서도 연희에게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뭘 노하고 분해할 면목이 없고 염체가 없을 것만 같다. 순재는 그대로 앉은 채 여전 생각을 번지럽히고 있었다. 별로 어머니가 그리운 것도 같은 야릇한 심사를 겪으면서 우정 죽은 벗이라든가 앓는 벗들의 쓸쓸한 자취를 더듬고 있었으나 역시 그리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은 것은 남편이었다. 설사 순재로서 그분은 남편인 동시에 자기였던 것이고 연희는 내 동무인 동시에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마음을 두사려 먹기쯤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으나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까지 이 싸늘한 이해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당장 저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더할 수 없이 유감되기보다도 야속하기 짝이 없다. 순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남을 의심할 때보다 더 괴로운 이유는 대체 어디 있는가 하고 가만히 일러보는 것이었으나
생각이 이에까지 미치자 그는 웬일인지 몹시 피곤해져서 암만 해도 뭘 더 생각해 나갈 수가 없었다. 벽에를 내려베고 뭘 꼬집어 생각하는 것도 없이 멍충이 누워있으려니 아주머니 점심 차려와요? 하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문을 연다. 그는 관두려고 하려다가 그래 가져온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쪼르르 저편으로 가던 아이가 되돌아오면서 누군지 김순재 씨가 되게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대난 용달이다. 그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잠깐 주저했으나 뜻밖에도 연희에게서 온 것을 알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연희인 것을 어제 문주에게 들어 처음 알기는 했으나 근근 2달 동안이나 무단히 소식을 끊고 궁금함을 끼치던 연희를 두고는 차마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는 다시금 아연해질 뿐 미처 두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무슨 까닭으로 편지는 했을까? 그는 겉봉을 찢으면서도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편지는 지극 간단해서 가라는 찻집에서 기다릴 테니 4시 정각에 꼭 좀 만나달라는 이것이 그 전부요 내용이었다. 쭈뼛이 서있던 심부름꾼이 가랍니까? 하고 회답을 재촉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전했다고 일르시오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막 자리로 와 앉으려고 하는데 이번엔 객적을이 많지 너니 내니 하고 어려서부터 자라온 동무는 아니래도 그래도 친했댔는데 하는 당차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그는 모든 것이 그저 야속하기만 했다. 친했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는 다시 중얼거려 보는 것이었으나 역시 무심해야 할 일이었다. 순재는 좌우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을 다행으로 아까 마냥 벽에를 베고 드러누웠다. 우두머니 천장을 향한 채 어제 문주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가. 혹 문주는 여기서 바로 연희에게를 갔는지도 또 오늘 연희가 만나자는 것은 어제 문주를 만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참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는 참인데 웬일로 눈앞에 연희가 벼랑간 뛰어드는 것이다. 허둥지둥 연희를 조차 다름질할 수밖엔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시원스런 눈하고 먼지 다급할 것도 없는 이쁜 입모습이라성 대체 그 어느 곳에 이처럼 비상한 용기와 놀라운 개성이 들어있었는지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는 여전 이 당도라리만큼 정면으로 다가서는 아름다운 여자를 눈앞에 노려치곤 앉았다. 하긴 지금 순재 앞에 있는 이 짧은 편지로도 능히 시방 연희가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조금도 구애받고 있지 않단 것을 알아내기엔 그리 어렵지가 않을 뿐더러 만일 연희로서 아무런 질서에도 하등의 구속 없이 있을 때 순재로서 굳이 완고하던 건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순재의 어떤 고집한 비위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라고 한데도 연희로서 만일 저편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당차는 손이다. 순재는 벌써 노하는 편이 약한 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진 1시간이나 앞서 순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도 하고 일부러 장 속에 있는 치마까지 내어 입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울을 본 다음에 집을 나섰다. 그러나 부핀 거리만은 그래도 싫었던지 광화문 통에서 내려 황금정으로 가는 전차를 바꿔 탔다. 타고 가다가 어디서고 길이 과히 어긋나지 않을 지점에서 어느 좁은 길로 찾아갈 요량이다. 봄날이라고는 해도 고대 한식이 지났을 뿐 더욱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아직 겨울인 듯 쌀쌀하다. 두 여자는 여전 말을 잃은 채 소화통으로 들어 다시 산길을 잡았다. 순재는 조금 전 찻집에서도 그러하였거니와 이제 거듭 보아도 연희는 그동안 놀랄만치 이뻐진 대신 또 놀랄만치 자기와는 멀어진 것만 같으다. 단 2달 동안인데 그처럼 가깝던 동무가 대체 무슨 조화로 이처럼 생소하냐고 스스로 물어본 데짜 그저 당장 기이할 뿐이다. 첫째,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반겨야 할 사람이
제법 정중히 일어선 채 깍듯이 위해 인사하는 품이 비록 순재로 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쑥스러움을 느끼게 했다고는 할 망정 웬일로 자기 역시 전처럼 대답할 수 없었던 것도 이 기이함의 하나였거니와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한데 뭉쳐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마음 위에 급기야 모든 것이 한껏 너절하게만 생각되는 보다 먼 곳에의 고독감도 결국 이 순간에 있어 기이한 현상의 하나였다. 한동안 그는 아무 것에도 격하고 싶지 않은 야릇한 상태를 겪으며 잠자코 걸었다. 어디를 들어왔는지 두 여자는 수목이 짙은 좁다란 길을 잡고 개천을 낀 채 올려 걸었다. 방금 지나온 곳이 유달리 번화한 거리라서 그런지 바로 유국인 듯 호젓하다. 나 이제 새로이 뭘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여태 잠자코 있어 괴로웠을 뿐이에요. 하고 비로소 연희가 말을 건넨다. 순재는 여전 쑥스러운 채 잘합니다. 하고 연희 말에 대답을 했으나 뭘 잘한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를 말이다. 날 비난하시려건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내게도 말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 사랑 앞에서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순재는 연희가 전해달러 몹시 건방진 것 같아서 그것이 가볍게 비위를 거스리기도 했으나 이보다도 뭔지 그 말에서 느껴진 절박감 때문에 네, 잘 알아요.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약간 조소적인 말에도 연희는 별로 돌아볼 데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아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분 앞에 아름다운 여자는 당신이었어요. 하고 똑바로 앞을 향한 채 혼자 말하듯 가만 이야기를 계속했다. 순재는 힐끗 연희를 쳐다보았으나 그 깎아낸 듯 선이 분명한 측면 어느 곳에서도 전날 이쁜 눈이 그저 다정하기만 하던 연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가 잠깐 대답을 잊은 채 걷고 있는 동안 연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혹 이것이 내 최후의 감상일지도 또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노여움의 표현인지도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비로소 순재가 물어본 말이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이 서로 마주쳤으나 웬일인지 피차 강인하게 무심한 표정이려고 했다. 글쎄요. 결국 당신이 이겼다는, 내가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요. 하면서 연희는 뭔지 가벼이 웃었다. 순재는 벼랑간 얼굴이 화끈 달아왔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 우정 뭉치면서도 애꿎이 빨칵하는 감정을 어찌는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의 형상이 숭없는가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내 모양이 사뭇 고약할 테니. 연희는 여전 같은 태도로 말한다. 아내는 훨씬 늙고 파렴치한 겁니다. 순재는 결국 그 노염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나 말이 맞자 연희의 표정 없는 얼굴이 무엇인지 격노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는 없었다. 과연 모를 일이다. 이제 막 순재가 한 말은 순재로서 대단하기 어려웠던 말일 뿐 아니라 또 어느 의미로 봐선 정말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삼자로선 상상 못할 정도로 깊어졌다면 어쩌겠어요. 잠자코 있던 연희가 벼랑간 건넨 말이다. 아무리 호의로 해석한데도 이 말까지는 않아도 좋을 말이다. 순간 그의 머리를 스치는 연희는 내가 얼마나 비겁한가를 자기류로 시험해보고 싶은 게다 하는 맹랑한 생각 때문에 그는 끝내 깊고 옅고 간 결국 같을 겁니다. 하고 자기도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 애매한 말을 연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야 그렇겠지만 난 그것보다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물은 겁니다. 하고 다시 건너다 봤다.
순재는 마치 덜미를 잡히고 휘둘리는 사람처럼 당황한 얼굴이기도 했으나 역시 당신한테 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머리를 숙인 채 잠자코 걸으면서도 그는 일이 맹랑하기 짝이 없다. 조금 전까지도 오히려 쑥스러움을 느낄 정도였으니 무엇에 요동할 리 없었고 또 연희를 만나기까지도 물론 저편이 연희라 다수간의 봉변은 예측한 바로 친데도 기실 은연중 곤경에 빠질 사람은 연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쾌한 것은 점점 평온하지 못한 자기 마음의 상태다. 순재가 마음속으로 다시 조금 전 연희가 한 말을 들치고 있으려니 다른 건 다 이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은 나한테 이기지 마세요. 여기까지 지게 두면 나는 스스로 타락할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뭔지 훨씬 서글픈 어조로 연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인차 순재가 뭐라고 대답할 나위도 없이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생활의 질서를 소중히 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당신에 비해 나를 더 훨씬 사랑하는 경우라도 결코 현실에서 이것을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제 말을 계속했다. 이제야 이야기는 바른 길로 들어섰다. 결국 이 한 말을 하기 위해 연희는 순재를 불러낸 것인지도 몰랐다. 이리 되면 세상 못할 말이 없다. 순재는 이젠 당황하기보다도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욕된 경우에 있을 말의 준비가 없었다. 평소 남편의 사람됨을 보아 방금 연희가 한 말이 정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순재가 의연 잠자코 있는 것을 보자 이번엔 아내인 것을 다행으로 하세요. 하고 연희가 다시 제쳤다. 순재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꿈에도요? 정말요? 네. 왜요? 당신과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서보고 싶어서요. 자유로운 선택이 있으라고요. 네. 별로 천천히 말을 주고받는 두 여자의 얼굴은 꽃같이 헬쑥했다. 연희는 한동안 가만히 순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으나 결코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었다. 순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떨어뜨렸으나 순간 굴욕이 이 위에 더할 수가 없었다. 조금 후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사람만이 능히 욕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연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재는 거반 지쳐 그대로 입을 다물고 말았으나 연희야말로 무서운 여자였다. 단지 간이 큰 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를 신뢰하는 대담한 여자다. 인생에 있어 이처럼 과감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 체력을 당할 수 없어 순재로선 감히 어깨를 겨눌 수가 없었다. 어디를 지나왔는지 문득 널따란 산길이 가로놓였다. 차차 어둠이 몰려와 근육이 자욱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우정 크다란 목소리로 아주머니 이제 오세요! 하고 마주 나오는 품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이제 막 문 밖에서 다짐받던 마음과는 달러 벼랑간 두근거리는 가슴을 그는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벌써 오셨구나. 진지는 어쨌니? 하는 허튼 수작으로 겨우 진정한 후 그제서 방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두 팔을 벤 채 맨 방바닥에 그냥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으나 웬일인지 아내가 들어와도 모른 척 그냥 누워 있었다. 순재가 받고 입을 옷을 꺼내 들고 나올 때쯤 해서 그제서 남편은 어딜 갔었소? 하고 돌아다 보았다. 순재가 다시 들어오려니 이번엔 철썩 엎어져 누운 채 뭔지 눈이 퀭해서 있다가 어딜 갔었소? 하고 한 번 더 묻는 것이다. 연희가 만나재서 갔댔어요. 하고 아내가 대답을 했으나 남편은 여기 대답 대신 이번엔 후딱 일어앉아 담배를 붙였다. 그러더니 연희가 당신을 못 알아.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만나서 뭘 했어? 하고 물었다. 순재는 뭐든 잠자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뭔지 지금껏 윽박질렀던 감정이 스스로 위태로워 얼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잠자코 있는 것을 보자 괜히 당신한테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끼치기도 싫었고 또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지을 자신도 있고 해서 잠자코 있었으나 결국 사람의 의지란 한도가 있었나 보. 생각하면 대단 유감스런 일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해하시오. 하고 남편은 별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순재는 말을 하려면 한이 없었으나 결국 할 말이 없어 역시 덤덤히 앉아있으면서도 이제 남편의 말과 연희의 말을 비춰 두 사람의 관계의 끝간대를 알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 사실은 당신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암만 해도 무사해지지 않는 마음이 어려운 거지만 사람은 많은 경우 힘으로 불행을 막을 수 없는 대신 닥쳐온 불행을 겪는데 지혜가 있어야 할 거요. 하고 남편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조금도 옳지 않은 말이나 역시 옳은 말이기도 한 것이 딱했다. 그는 끝내 참기 어려운 역정으로 해서 자기도 모를 당차는 말을 많이 괴로워요? 하고 배상 바르게 내던지고 말았다. 남편은 제법 한참 만에서야 괴롭다면 어찌겠소? 하고 되물었다. 괴롭지 않을 방도를 생각하셔야지. 괴롭지 않을 방도란 그걸 내가 알게 뭐예요. 여전 배상 바른 말씨다. 조금 후 남편은 당신 실수라는 거 생각해 본 일 있어? 하고 다시 물었다. 없어요. 연애란 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재쳐 물었으나 그는 잠자코 있었다. 어쩌면 둘 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끝내 그래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 훨씬 조소적인 말을 남편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럼 연애라야만 쓰오? 하고 마주보면서 이번엔 훨씬 혼잣말처럼 아무 것이고 해서는 못 쓰는 겁니다. 했다. 못 쓰는 일 왜 했어요? 그렇게 사과하지 않소. 사과를 해요? 맞았소. 순재는 뭔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슨 까닭으로 이 순간 연희를 생각해냈는지. 연희 걔가 무슨 봉변이겠어요? 당신 걔한테도 나한테도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는 허둥허둥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남편은 뭔지 한동안 물끄러미 아내를 보고 있더니 그래 맞았어 당신 말이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뭐가 맞았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고 거반대바지를 해도 남편은 역시 같은 태도다. 그러더니 벼랑간 사과할 길밖에 둘이 없다는 사람 가지고 왜 자꾸 야단이요? 왜 따지려고만 두어? 따져서 뭘 하자는 거요? 당신 날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요? 왜 무조건 하고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벌컥 하는 것이다. 이리 되면 이건 언어 도단이다. 너무도 이기적이라니 그 정도를 넘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은 지금까지의 어느 말보다도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주는 것이 스스로도 섬찟하고 남을 일이었다. 밤이 이식해서 두 부부는 벗처럼 벽에를 나란히 하고 여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차차 남편은 웃음의 말까지 하는 것이었으나 순재는 여전 뭔지 마음이 편칠 못했다. 이것은 밤이 점점 기울수록 더 날카로워만 갔다. 생각하면 남편은 역시 훌륭하다. 가만히 곁눈질을 해보아도 그 누워있는 자세로부터 말하는 표정까지 그저 늠름하기 짝이 없다. 만사에 있어 능히 나무랄 건 나무래고 옹호할 건 옹호하고 살필 건 살피고 뉘우칠 건 뉘우쳐서 세상에 거리낄 게 없다. 어느 한 곳에도 애여
남을 괴롭힐 군색한 인격이 들었던 것 같지 않고 팔모로 뜯어봐야 상책이 한 곳 나 있을 것 같지 않다. 단지 전보다 또 하나의 경험이 더했을 뿐 이제 그 겪은 바를 자기로서 처리하면 그뿐이다. 연희 보고 싶지 않우? 별로 쑥스럽고 도련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객적은 수작이라는 것처럼 시무룩이 웃어 보일 뿐 굳이 대답하려고도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 무사하냐 말이에요. 하고 한 번 더 재치려니 이번엔 뭐가 몹시 피곤한 것처럼 얼굴을 찡긴 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또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한갓 실수를 돌릴 수밖에. 당신네들 신성한 연애파들이 보면 변색을 하고 돌아설진 모르나 연애란 결코 그리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때도 그것에 분별 있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순 없는 일이거든. 본시 어른들이란 훨씬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이 분주해야 하니까. 하고 제법 농조로 웃으면서 내가 만일 무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 덕택일 거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몇 달을 두고 법석을 할 텐데 우리는 단 몇 시간에 능히 화해할 수 있지 않소. 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었다. 순재는 뭔지 기가 막혔다. 세상에 별일 없게 되었다니. 천길벼랑에 자네뜨려도 무슨 수로든 다시 기어나올 사람들이다. 그는 그저 잠자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다음 순간 평화란 이런 데로부터 오는 것인가? 평화해야만 하는 부부 생활이란 이런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야릇한 생각에 섬뜩 걸린다. 문득 좌우로 무성한 수목을 헤치고 배폭처럼 희게 버텨나간 산길을 성큼성큼 제쳐 올라가던 연희의 뒷모양이 눈앞에 떠오른다. 역시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다. 부부 계용목. 하필 들어와 앉는다는 것이 그 밑이었다. 무엇이 장하다고 한 다리를 찢어져라 공중으로 들고선 묘령의 단발량. 서커스단의 광고 포스터 치고는 그리 추잡한 것은 아니로돼 앉아서 올려다보니 맹랑하다. 여보, 이거 지어줘요. 매담에게 시선을 보내며 한 손으로 포스터를 가리켰다. 눈치 빠른 긱닥거린 매담의 지시도 있기 전에 달려와 정호의 머리 윗벽에 붙은 포스터를 뗀다. 고이. 그러나 고희보다 시보리가 먼저 온다. 시보리 안 써? 안 쓰세요? 안 써. 그리고 담배를 꺼내 왼손 엄지손가락의 손톱 위에 긁을 박으며 성냥. 그러나 그저겐 커피가 왔다. 성이 가시는 듯이 성냥 가져와요. 다시 크게 소리를 질러놓고 보니 성냥갑은 이미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이 있다. 멋쩍게 집어들어 담배를 붙이고 나니 계집은 성냥을 또 가져온다. 할 말이 없다. 말없이 정우는 찻잔을 들었다. 11시가 넘은 다방 안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 건넌 쪽 야자수 그늘 아래 마주 앉았던 한 쌍의 젊은 남녀가 가지런히 떠나나가니 정우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아베 마리아 곡이 쓸데없이 떠들고 있다. 담배 한 개 필 동안만 기다리라던 한구는 곱잡아 붙인 담배가 반이 넘어 타서도 오지 않는다. 필시 술이 또 과해진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요. 정우로서는 이 위약이 여간 불쾌한 것이 아니다. 시가 바쁜 취직의 결과 여부가 알고 싶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0시에는 꼭 들어와야 된다는 아내의 다짐을 받은
그 약속한 시간이 이미 지난 지 오래였음에 들어가면 또 귀찮게 빡 바가지를 긁혀야 할 것이 적지 않이 근심인데 한군을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간다면 그저겐 또 거짓말을 꾸며대어야 할 것이 허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거짓말이야 얼마든지 하면 못하련만 너무도 해놓아서 인제는 실상 고지들을 말을 좀채로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기도 막혔다. 외출해서 늦게만 돌아오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야 고지는 듣지 않고 그저 어느 계집을 보러 갔던 줄만 믿고 하루같이 앙탈이다. 그러니 실상 계집은 보러 아니 갔던 때도 기생이라든가 하다못해 카페 여급이라도 데리고 술을 먹었대야 왜 그랬느냐고 앙탈은 부리면서도 그래도 남편의 정체를 바로 개어낸 것이 개운한 듯이 그리고 속지를 아는 것 같아 좀 마음을 풀지. 이건 사실은 친구와 술잔을 나누다 어찌어찌 늦어져서 밤늦게 들어가도 그대로 고백을 하면 자꾸 바로 되라고 오금을 못 쓰게 무릎을 꼬집고 따집고 야단이니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자면 거짓말을 아니하게 되는 수가 없다. 그러나 거짓말도 한정이 있지 밤낮 계집만을 보러 다녔다 할 수도 없고 또 밤낮 같은 계집만을 보았다면 고지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실상 거짓말의 준비에도 궁핍한 참이다. 그래도 한군을 만나보거나 들어가면 취직 여부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짓말을 꾸며대는 데는 다소 참고가 될 것도 같은데 한군은 이렇게도 위약을 한다. 좀 더 기다리면 오려나. 담배를 다시 한 개 드러내어 태우자니 종래 12시를 치고 만다. 다방은 그만 철폐다. 정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짓말의 준비에 머리를 써야 할 경우에 다다른다. 오늘 저녁은 어떤 계집과 또 무엇을 어떻게 놀았다고 꾸며대야 되노. 옹색한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며 다방을 나왔다. 기어코 안에는 뾰로통 얼굴을 찌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도 눈 한 번 거들떠보는 법 없이 옷가지 위에 떨어진 눈을 그대로 숨쳐가는 바늘 끝에만 주고 앉았는 품은 묻지 않아도 알 일이었다. 지극히 섭섭한 일이다. 오늘 밤의 외출은 취직건으로서의 그것이었으니 여보 어떻게 되었소 하고 혹은 반가이 맞아줄지도 모르리라던 생각은 쓸데도 없는 자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자존심이 헛지 않는다. 언제나 이러한 경우이면 취하는 버릇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넥타이를 끄르고 아랫목에 덜썩 주저앉아 벽을 잤다. 몇이나 됐수? 말젠 말이다. 손목에 얹히운 시계가 죽었을 리치 없건만 구태여 자기에게 묻는 말은 지금이 몇 시인데 인제야 들어오느냐는 투정이 아닐 수 없다. 눈으로 못 보우?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 가는 말이 고울 리 없다. 오늘은 술도 안 잡수셨구려? 찻집에서도 술 먹나? 8시에 들어간 손님을 12시가 넘도록 앉혀두는 찻집은 있구요. 비로소 바늘은 멈추고 고개를 돌리긴 하였으나 으드등 찌푸린 낯은 여전히 화기를 줄여잡고 펴지 않는다. 글쎄 당신은 왜 말을 늘 그 비꼬야만 하우? 제가 비꼬아서 하고 싶어 하우? 당신이 하게 만드니까 하는 게죠. 으이 참, 허참이 아니라 그러지 뭐예요. 으이, 글쎄 암만 허하고 얼굴을 나려 쓸어도 전 못 속여요. 속이긴 또 뭐? 그럼 그래 8시에 들어가 여지껏 찻집에만 앉았다 오셨수? 길끝 눈을 남편의 얼굴에다 쏜다. 쥐가 여지껏 찻집에 있다 왔대나? 그럼 당신이 찻집에서 한 선생과 만나자고 했다고 그리고 나가시지 않았수? 그래 찻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뭐시 어쨌단 말이오? 아니 그럼 여지껏 찻집에만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말어요. 왜 그리 사람을 믿지 못하오. 내 속 시원히 다녀들어온 결과를 고지고대로 보고하리다. 8시에 전원으로 가서
한군을 만나기는 했으나 아직 사장을 못 만나보았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제라도 알아보라고 모모 회사에 보내고 샹크레르에서 11시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는 본종으로 가서 책전을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약속한 대로 샹크레르로 와서 기다렸으나 한군이 오질 않아서 여지껏 기다리다 돌아오는 길인데 무엇이 그리 의심스럽소?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기어이 또 오늘도 거짓말을 듣고야 말려는 심사인가 보다. 정우는 금시 걸어지는 침이 입안에 쓰디씀을 느끼고 입맛을 다시었다. 왜 대답을 못하우? 인제는 거짓말을 못 꾸며대겠수? 아마 취직이라는 건 외출을 하기 위한 구실인가 봐. 언제부터 한군 하고 된다는 취직이? 이게 벌써 한 달이 넘었음 넘었지. 한 달에 하루라도 모자라지는 않았을걸요. 그래 바로 못 돼요. 갔던 곳을. 휙 돌아앉으며 일감을 뒤로 던진다. 바로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든지 해보겠다는 어투요. 태도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이 거짓없는 고백이다. 물끄러움이 정우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대답할 말에 지극히 빈곤함을 느낀다. 왜 거짓말을 또 못 꾸며대고 앉았수? 그래 대답하기도 거북한 걸 계집질은 왜 해요 허길. 내 속 태워주고 가정을 불합게 만들고. 뭐이? 정우의 감정은 순간 아무것도 모를 만치 흥분에 젖어든다. 그럼 계집질을 당신이 안 하고 왔단 말이오? 그러면 자정이 넘도록 글쎄 찻집에만 그냥 있었다는 거야 말이 돼야죠. 이 뭐이? 정우는 저도 모르게 물팍을 한 걸음 아내의 곁으로 미끄러져 놓는다. 제가 그렇게 실수? 네? 이건 묻는 내가 잘못이지. 싫기에 계집을 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당신 곁을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데 당신은 참 제 속을 이렇게도 몰라준단 말이오. 정이란 하나만인 것도 당신은 아지요. 둘은 아니고. 그런데도 저를 몰라주는 걸 보면 당신의 정이 가정에서 멀어져 가는 건 뻔한 일이죠. 빤한 일이에요. 기가 막히는 소리였다. 이렇게도 아내는 자기의 속을 몰라준다. 어떻게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고 그 기막힌 사정의 마음을 순간 정우는 아내에게 말끔히 털어보일 수 없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자기의 속을 아내는 왜 이리도 모르고 의심만 하는 것일까? 그 의심만 푼다면 원만한 사랑 속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니 그 순간 정호는 아내의 그 의심을 어서 바삐 풀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정이 마음껏 자기에게로 건너오므로 또한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정이 서로 얼클어져 보고 싶은 충동이 불일 듯 하였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시바삐 풀어줌으로 살뜰히 오는 정을 사고 싶었다.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의심하는 걸꼬 하는 생각이 도리어 들어 무릎팍을 내어밀 때 쥐어졌던 주먹과 성은 슬프디 슬픈 정으로 돌려 풀리고 만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는 못하죠. 사내로 생겨서 전년 외입을 안 하리라고는 저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속이는 건 아내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야 못할 말이 세상에 뭐 있겠어요, 글쎄. 참 할 수 없군. 당신은 한 번도 속일 수가 없으니 원참. 아내의 그 살뜰히 사랑하는 것 같은 정에 사로잡힌 정호는 시바삐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어서 풀어주고 싶은 충동에 못 이긴다. 글쎄, 난 못 속여요. 남편한테 속고 살겠으리 그렇게 천치는 아니거든요. 비로소 남편의 입에서 실상은 거짓말인 바른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장함과 또 남편의 속을 알게 되는 것들의 반가움이 이야기도 듣기 전에 벌써 그의 낯같이 찡그려졌던 주름살을 어느 정도 펴놓기에 족하였다. 아까 그저께 말이야. 샹크레를 갔더니 기다리는 항구는 오지 않고 왜 지금 내가 말이 있는 모 회사에 타이피스트가 있지? 그 여자가 엉뚱강산에 들어오거든. 그래 심심하던 차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인즉
그 여자와 같이 진고개로 갔던 게야. 자, 이제 실토를 했으니 심사가 변하나오. 하기 싫은 거짓말이었으나 이 순간 빙그레 웃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슬픈 일만이 아님을 그 순간 인식했다. 그거 봐요. 글쎄 저는 못 속인다니까. 인제 그 여급은 어떻게 또 돌렸다고 타이피스트에게로 돌라붙었수? 취직을 한다고 거기 다니더니 계집을 끌러다녔구려. 참 그런 수는 용하시지. 내 또 고년이 심상치도 않다고는 생각은 해왔지. 그래, 취직은 거짓말이지요? 내 그 취직 인제 고지는 안 들을걸. 여보, 취직보다 계집에 더 마음이 있으니 어떡할 테요? 글쎄, 집안은 오가리처럼 자꾸 오그라만 들고. 아휴, 참 지긋지긋한 취직이야. 그래, 본점 가선 무엇을 했어요? 당신 성질에 그저 돌아다니기만은 안 했겠죠. 그저 찻집 술래지 하긴 뭘 해.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왜 찻집에만 들어가 있었을라고요? 계집을 다리고 간 차비에. 그러나 아무리 거짓말을 꾸며댄다 하더라도 또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시원하게 듣고자 하기까지의 그 관계라는 것이 있었다고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차마 하는 수가 없었다. 인제 더 그런 말을 모르면 나는 불쾌해하겠소. 그만 잡시다. 자리 까루. 그러나 아내는 그것까지 들어야 개운하겠다는 그러한 표정이 아직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휘어드는 마음은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커다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밤은 사랑하는 계집과 같이 산보를 했으니께 아주 단잠을 주무시겠지. 빈정을 거리면서도 깔라는 대로 자리는 깐다. 비로소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튿날도 저녁때에야 한구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보람있는 소식이다. 늦어도 반갑다. 어제 저녁은 실례했네. 술이 그랬네 그려. 전화로라도 못 간다는 말을 알리고 싶었으나 원 선술집에 전화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반가운 소식을 이제 전하니 어쩌녁에 노염은 풀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아네. 되었네 되었어. 취직이 되었단 말일세. 내 어제 저녁 바로 그 길로 사장을 만나보고 따졌던 것일세. 이제 회사의 일이 정리되는 대로 정식 통첩이 군께로 날아들 걸세. 뭐로도 아마 사흘 후이면 될 것이라 하네. 일 없이 바삐 용달을 시키고 못 가네. 나 지금 또 술 먹으러 가는 길이야. 아니 반가울 수 없었다. 실직한 지가 1년. 실로 군색함이 이를 데 없었다. 빚을 내라 빚쟁이한테 모욕을 당하고 반찬값을 내라 아내한테 쪼들림을 받고. 여보, 이것 좀 와보. 메신저가 문 밖에 나서기가 바쁘게 정우는 아내를 불렀다. 아내로 더불어 아니같이 반가워할 수 없는 성질의 편지인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벌써 무엇인지를 아는 듯이 내게서 온 거예요? 할 뿐 그 편지를 보기에 흥미조차 느끼지 않는다. 한군이 했어? 같이 반가워할 것을 믿고 알리나. 네. 마지못해 편지를 당겨보는 채 보고 나서도 반가워하는 빛은 없다. 흡사 무슨 일을 저지른 때에 그것과 같은 태도다. 한군 참 이번에 수고해서. 그래도 취직이 될 때가 있긴 있군요. 하는 소리도 힘이 없다. 까닭 모를 일이었다. 아내도 어떻게나 기다리던 그런 취직이었다. 결코 반갑지 않을 이치가 없는데 아내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낮에 옷감을 끊으러 화신행가를 다녀온다고 할 때부터 어째 낚아채 화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더니 필시 무슨 불쾌한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아까 사온 저구리감 그거 얼마라죠? 개서 무슨 단서를 잡아볼까 물었다. 3,050전이에요. 그래도 썩 좋지는 못한가 봐요. 요즘 화신엔 사람 많죠? 많다니 왜 녹감들을 그리 끊어내겠어요?
거리는 이제 덥죠? 아니, 참, 아까운 봄이 인젠 다 가세요. 그러니 원인을 알 수가 있나. 인젠 아침밥 때문에 당신 새벽잠 다 잤소. 말을 돌려 물었다. 새벽밥 짓게 된 걸 잠에다 비하겠어요. 어딘지 그 말 속에는 어감의 부자연한 맛이 깃들인 듯하다. 그래도 그 고소한 아침잠 못 자게 될 게 난 근심인데. 늦잠 못 자기야 저나 당신이나 매일 밤 아니겠어요. 가까스로 물어보나 경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부자연한 맛은 여전히 어딘지 모르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 진심으로의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채 그것은 며칠이 지난다. 사흘이 지나도 회사에선 기별이 없다. 오늘이야 있으려나 해도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일이나. 그래도 아닌 것을 한 주일을 기다려서도 소식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아침 체부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보았으나 문 앞을 그저 지나가고만 만다. 필경, 까닭이 있는 일이다. 정우는 더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한군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러나 급기야 한군을 만났을 때의 정우는 뜻도 않았던 사실에 놀라고 도리어 한군을 만나지 않았던 것만 못한 무안에 머리를 못들었다. 아이, 자네 사람을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그게 대체 뭐란 말이야? 만나기가 바쁘게 눈이 둥글해서 마주서는 한군의 태도에는 적이 심상치 않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까닭을 모르는 정우라 멍하니 마주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응? 아니 그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글쎄 일이? 다시 재쳐묻는 것이었으나 정우로선 그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해득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 어쨌다고 이하다니야? 좌우간 건을 말하고 봐야지 무두 무미로 원 알 수가 있나? 말 다 해야 알겠나? 자네 취직건 말이네 취직건. 아니 참 그게 어찌된 일인고? 곧 기별이 있으리라더니. 기별? 이 사람 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별이 가겠나? 다 된 죽에다가 코를 떨러놨으니. 뭐? 아, 그 회사에 타이피스트를 보고 남의 서방을 빼앗느니 어쨌느니 하고 자네 부인이 찾아와서 욕을 하고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판에 사장날이까지 그 광경을 목도했다는데. 어이? 놀라운 소리였다. 듣고 보니 맞추는 데가 있다. 아내가 한군의 편지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표정이 없이 꼭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 같더니 하는 생각이 선뜻 가슴에 잡히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니 옷감을 끊으러 나갔던 것은 결국 핑계였고 목적은 타이피스트를 만나러 그 회사를 찾아갔던 것이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었다. 정우는 입맛이 썼다. 그날 저녁 창졸간 거짓말을 꾸며댈 것이 없어 생각나는 대로 그만 그 타이피스트를 끄집어다 거들었더니 이것을 아내는 고지 듣고 이렇게도 일을 저질러 놓았음에 틀림없었다. 사실인가 그게? 창피한 물음인 줄은 물음이 아니었으나 너무도 의외라 한번 따져 아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이란 이 사람 말을 좀 듣게나 글쎄. 그러니 사장이야 자네와 타이피스트와 그 어떤 관계가 있는 줄로 알지 않을 겐가? 그러니 지금 사장과 그 타이피스트와 어떠한 새라고 그 취직이 되겠나? 아이고 어제 그 회사 앞을 지나다가 자네도 이쯤은 출근을 할 것 같고 해서 들렀더니 제기랄 사장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었네. 그게 무슨 짓이겠나 글쎄. 이까지 이야기하는데 정호는 뭐라고 입을 벌릴 말이 없었다. 어쨌든 자네 연애 사냥은 참 용하대.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그 계집을 또 언제 그렇게 후렸던 겐가? 관계가 아주 단단했기에 자네 부인도 그렇게 분을 참지 못했겠지. 오직 부끄러울 따름이다. 아무리 허물없는 벗의 앞이라 하여도 그 수치스러운 마음은 정면으로 얼굴을 들고 마주대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본래 몸이 허약한 데다 그동안 앓고 나서
정신이 좀 이상한 듯 하더니. 그러나 마뜩해 그런 짓이야. 그렇다고. 그러니 아내에게 그런 책임을 돌리긴 창피한 일이요. 모른다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꾸며는 되었으나 이러한 말이 그의 귀에 고지 들어가 맞길 바랄 수는 없다. 그러니 그러한 아내로서의 남편인 자기의 꼴이 그의 인상에서 좀채 사라지진 않을 게라고 보여 속으론 자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입을 삐죽하고 비웃는 것도 같다.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져서 그러한 치소를 아니받게는 되지 못하였다. 말없는 한숨을 정우는 속으로 삼키고 수치감의 흥분에 저도 모르게 옆에 찔렀던 손이 부르르 하고 호주머니 속에서 그대로 떨림을 깨달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정호의 손은 아무 작용도 하기를 잊은 힘없는 손이었다. 아이, 지금 돌아오세요. 오늘은 날이 진작 더운데. 아이, 저 이마에 땀 보셔. 마주 달려나와 모자를 받고 웃옷을 받을 때 일찍이 돌아오면 이렇게도 반가이 맞는 아내가 하는 생각이 물렸던 그의 손에 힘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통 빼앗았던 것이다. 다만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숨과 같이 갚았을 뿐 등떨미의 땀을 씻어주는 대로 아내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